오늘의 플러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에 대해 알아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재밌게 잘하고 계십니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뭐 재미삼아 하시는 거니까요. 자, 박사님, 요즘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에 대해 정말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나 고민이 많습니다. 뭐 이거 좀 해석도 잘 안 되고 또 특유의 그 갈짓자 행보도 계속되고 있고요. 박사님은 이 트럼프 정부의 특징 뭘로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경제하고 정치는 본질적으로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치는 효율성도 있지만 명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 대선이나 선거 때도 이 어젠다가 있잖아요. 예. 근데 경제는 다르거든요. 경제는 결과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윤만 나오면 되거든요. 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경제와 정치는 닮은 듯 하면서 많이 다르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를 경제 논리로,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를 섞어요. 네. 그러니까 구분이 안 갑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일기 때 극심한 혼란이 자초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인들도 그때 이미 알았어요. 트럼프가 얼마나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는 좌충우돌 했죠. 네. 그러니까 바이든이라고 하는 참 지금 봐도 나약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왔는데 또다시 트럼프가 온 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네. 오히려 일기 때는 트럼프는 굴러온 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굴러온 돌이니까 안에 세력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인물들을 썼어요. 그랬더니 그 기존의 인물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설치니까 이건 아닌데 라고 막는 소위 어른들의 축이 있었어요. 네. 뭐 맥매티스 국방장관이라든지 뭐 볼튼 안보보좌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막았거든요. 네. 근데 이걸 아니까 트럼프 이기 때는 젊은 사람들로. 젊든 늙든 상관없어요. 예. 예스맨. 아, 예스맨. 그러니까 트럼프 주니어가 이런 말도 했어요. 황당한 얘기. 우리 아버지보다 머리 좋은 사람들은 백악관 못 들어와. 아.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뭐 헤그세스. 예. 지금 자기 와이프하고 뭐 폭격 정보 공유하고 뭐 언론일 부르질 않나.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해도 말 듣는 사람들은 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를 경제로 해버리니까 이 극심한 혼란이 있는 거고. 저는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 머리 안 좋다고 그랬다가 욕 많이 먹었거든요. 트럼프 지지자들한테. 아니 관세 정책은 네. 초등학생도 아는 거예요. 비법이 아니에요. 양날의 칼이거든요. 네. 이걸 막 휘둘러 대니까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지금 혼돈이 극심한 혼돈. 지금 미국 위험해요. 위험하다. 위험합니다. 예. 근데 일각에서는 또 이런 평가도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평생 협상을 해온 사람으로서 이게 엄청난 협상의 달인이 구사하는 어떤 고도의 전략 전술이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호히 반대합니다. 아, 그러세요? 제가 보기에 트럼프는 협상의 달인이 아니에요. 예. 협상의 달인은 약자가 네. 강자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 협상 방식은 강자가 약자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예. 수세에 몰아놓고 다 뺏어가는 방식입니다. 네. 전형적으로 우크라이나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자의 상처를 보면 그 상처를 헤집어서 거의 그로기 상태로 만든 다음에 뺏어가는 형태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강자하고 싸워서 지금 푸틴하고도 지금 싸우는데 푸틴이 버티니까 헤맸잖아요. 그렇네요. 그다음에 시진핑 안 넘어가잖아요. 예. 지금 무슨 협상의 달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무슨 사람들이 트럼프가 뭐 그 관세 정책으로 마치 비법을 숨겨놓는 것처럼 하고 있다. 네. 전혀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제 그나마 트럼프를 위해서 조금 변명을 해주면 이건 사실 미국의 위기고 세계 자본주의 위기입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세 가지 딜레마에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두 개의 적자, 재정 적자, 무역 적자. 네. 미국의 재정적 이 국가 부채죠. 가 미국은 의회에서 상한선을 정해놓거든요. 그게 36조 1천억 달러인데 우리 돈 5경이 넘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1월 달이면 다 찼어요. 예. 끝났어요. 이게 디폴트예요. 예. 근데 어떻게 버티느냐? 미국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지금 버티는 거거든요. 이게 5월이면 끝나요. 예. 그러니까 머스크가 5월에까지 1조 줄이겠다고 떠드는 거예요. 예. 두 번째 무역 적자. 거의 1조 달러 규모입니다. 매년. 네. 그럼 이 적자 두 개가 누적되고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도 의회한테 지금 싸우고 있어요. 구치 상환 올려달라고.
그럼 36조 1천억 달러도 많은 또 올릴 거거든요. 그럼 이자만 해도 지금 거의 1조 달러가 나가요. 네. 고금리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그럼 국채도 없잖아요. 예. 이 두 개가 무한정 커지니까 트럼프하고 머스크는 트럼프는 안 돼. 이건 안 돼. 이러다 자본주의 망해. 미국 자본주의. 그러니까 이거 줄여야 돼. 이 생각은 맞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머스크는 자기 임기가 특별공무원이니까 5월까지니까 그때까지 연방예산 한 7조 중에 1조 달러쯤 줄이겠다. 이게 다 연결돼요. 국방비랑. 네, 네. 왜냐 7조 달러 중에 국방비가 거의 한 15% 7분의 1 차지하니까 여기 줄여야 되겠다. 뭐 주한미군 뭐 이게 나오는 거고. 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때리면 일단 세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세금이 국가 돈이잖아요. 네. 그럼 자동적으로 지금 백악관에서는 얘기는 안 하는데 관세 정책을 하면 5천억에서 한 1조 달러쯤 들어올 거라고 판단했대요. 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요거. 그다음에 또 하나 딜레마는 뭐냐. 제조업 탈출 엑소더스. 네. 제조업이 미국에서 다 나갔거든요. 인건비가. 네. 아니 1인당 8만 5천 달러 GDP를 어떻게 감당해냅니까? 그렇죠. 이 세 문제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국가부채, 그다음에 무역적자, 그다음에 리쇼링, 네. 제조업 불러오겠다. 요 목표를 하는데 예. 지금 하는 방식은 아닌 거죠. 관세를 올리게 되면은 양날의 칼이거든요. 예. 그 자기도 다쳐요. 그다음에 미국으로 지금 제조업 불러 모으겠다는데 안 들어오니까 바이든은 이 보조금을 줬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조금 안 준대잖아요. 예. 누가 들어가요? 그다음에 불법 이민자 내쫓잖아요. 불법 이민자가 문제긴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저임 노동력 풀이었거든요. 인건비 또 올라가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방향은 맞는데 예. 지금 방식은 좌충우돌이고 이게 구조적으로 장기간에 뼈를 깎는 네. 대량 소비가 사실은 원인이었거든요. 이 강달러를 배경으로 수입해서 막 먹어치운 거거든요. 네. 지난해 미국 나홀로 2.8% 성장했는데 그게 소비였어요. 이게 다 적자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이 장기적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내핍을 하고 뼈를 깎는 움직임을 통해서 무역적자, 재정적자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 이걸 안 하고 그냥 손쉬운 그냥 세금 올리고 남 등치고 저도 남 등치는 협상 잘할 수 있어요. 트럼프처럼. 협상의 달인 아닙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외교안보 전략 여쭤보기 전에 하나만 더 확인하면요. 이렇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관세라는 게 양날의 칼이다. 예. 본인들도 다친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지금 현재 관세를 바라보고 있는 미국 내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제가 요새 농담을 하는데요. 관세가 영어로 텍스잖아요. 네. 근데 관에 들어가는 세금도 약자로 관세입니다. 그렇네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관세를 올리면 일단 그 수입 장벽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입이 줄겠죠, 미국이. 그다음에 관세를 올리면 관세를 안 내기 위해서 미국으로 들어와서 제조업을 하면 관세 안 내거든요. 그다음 관세 전쟁을 하게 되면 이게 환율 전쟁으로 가요. 경제 전쟁으로. 그러면 미국이 귀축동하고 강달러니까 아무래도 상대 쪽이 달러가 이 가치가 하락한다. 그러면 강달러니까 돈이 미국으로 들어오게 돼 있다. 그러면 미국의 국채를 사게 돼 있다. 정반대잖아요. 지금. 달러 투매하고 네. 달러 가치 떨어지고 지금 최저잖아요. 금값만 올라가죠.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미국 내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트럼프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경제학자시잖아요. 이 경제가 V자 곡선 하락했다가 이게 일종의 샥사르비 충격요법이니까 내려갔다가 반등한다 이렇게 생각. V자로 갈 거라 그랬는데 이게 L자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L자로 가면 이거 정권이 붕괴예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는 경제로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 관세 경제는 정치 유권자 마음이거든요. 그럼 흔들리죠. 그러니까 미국 국내에서 지금 벌써 트럼프 아웃,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본받자 대통령 탄핵 이런 흐름이 생기는 거죠. 지금 트럼프하고 안 싸우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모든 나라 다 싸워요. 그다음에 모든 기업과 다 싸워요. 예. 모든 대학과 다 싸워요. 그다음에 모든 소비자가 다 싸워요. 근데 트럼프 광팬만 있는데 아직은 이 광팬의 규모는 점점 줄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과의 싸움 예를 들어서 시간만 많이 주면 트럼프가 이기겠죠. 네. 그런데 중국은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트럼프 시진핑 마음대로잖아요. 그렇죠. 통제할 수 있잖아요. 예. 영원히 통제하지 못하지만 단기간은 통제하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는요. 이미 시위 나와요.
내년 말이면 이제 중간 선거예요. 그렇네요. 중간 선거 미국 중간 선거는 미국 현직 대통령 무덤이거든요. 예. 이대로 가면은 어쩌면은 괴멸당할 수 있어요. 그럼 미국은 탄핵이 하원에서 정하고 상원에서 결정하거든요. 하원 과반 이상 쉬워요. 그다음에 상원 3분의 2 그럼 끝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여러 군데에서도 관세 정책 저거 자살골이다 그랬거든요. 지금 자살골로 가고 있어요. 지금 친 트럼프 하시는 분들이 아니다 뭐 반전이 있을 거다. 벌써 지금 자기 본인이 왔다 갔다 갈치자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미국 내 분위기 일부 광팬들이 있지만 그 규모는 줄고 있다. 왜냐? 내 지갑에 돈이 나가는데요. 네. 이해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에서 아직까지 명쾌한 본인이 어떤 해결책 또는 성과를 보이지 못한 상태에서 외교적으로도 본인이 뭔가 성과를 보이고 있다면 트럼프가 좀 버틸 수 있을 텐데 본인이 뭐 취임하기 전부터 약속했던 러우 전쟁 조기 종결하겠다, 이스라엘 전쟁 조기 종결하겠다 하는 게 지금 하나도 제대로 진행되는 것 같지가 않아 보이고요. 또 최근에는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그렇게 척을 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요즘은 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듯한 이런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요 손에 잡히는 경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들을지도 모르잖아요. 설마요. 그래서 좀 이제 트럼프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 예. 경제는 제가 보기에는 대책 없는데 네. 안보는 비교적 어. 방향을 잘 잡고 있다. 저희 같은 안보 바깥에 있는 분들이 보기에는 아무도 한 게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아니죠. 어. 지금 큰 흐름을 보면 트럼프는 트리플 크라운, 예. 3관왕, 러우 전쟁 종식, 중동 사태 해결, 그다음에 김정은이거든요. 예. 지금 가시적이진 않지만 김정은 얘기 너무나 많이 한 거 아시죠? 네, 트럼프가. 그렇죠. 그럼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뒤에서는. 그렇죠. 그다음 러우 전쟁 아니 저 복잡한 전쟁이 하루아침에 끝납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했던 기간은 집권 이후에 보면 뭐 본인도 그랬잖아요. 24hours 그랬잖아 그랬더니 기자가 아이 그건 그냥 한 거고 6개월 이렇게 말했어요. 예. 그다음에 그 트럼프 특사가 이제 위트코프죠. 또 취임 후 100일 요 정도 얘기했거든요. 예. 우리 비극적인 6.25 전쟁도 네. 휴전회담 2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러우 전쟁을 뭐 24 하루 만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정치적 수사고. 일단 흐름을 보세요. 네. 처음에 종전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근데 지금 휴전이라는 표현으로 왔잖아요. 예. 그리고 휴전을 푸틴이 실제로 했잖아요. 30시간. 30시간 했죠. 했잖아요. 예. 큰 흐름으로 보면 휴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 그 처음에 뭐 젤렌스키 두들겨 팼는데 이제 뭐 친하게 지금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트럼프한테 친구는 아무도 없어요. 트럼프한테 친구는 이윤이에요. 돈이에요. 네. 그러니까 러우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킨다는 목표예요. 이게 중요해요. 조기 종식이에요. 네. 누구한테 유리하든 상관없어요. 일단 종식. 일단 종식. 빨리 네. 종식. 네. 어느 놈이든 누가 이기든 아무 상관없다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푸틴을 등 두드려서 빨리 끝내면 푸틴 편 드는 거고 제렌스키 편 들어서 빨리 끝내면 빨리 드는 거지 누구 좋아해서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러우 전쟁은 조기 종식이 목표예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말 안 들으면 두들겨 팰 거고 누드든 말 들으면 얻고 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러우 전쟁은 이미 휴전 모드로 들어섰다. 시간이 걸린다. 왜냐? 휴전을 하게 되면은 마지막까지 휴전하는 그날 서 있는 땅이 내 땅이 되니까 예. 전투가 격화해요. 첫 번째. 그다음에 휴전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으니까 요거 맞추려면은 시간이 걸려요. 큰 흐름으로 보면 러우 전쟁은 휴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푸틴이 원하는 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5월 9일이 러시아 전승절이거든요. 네. 요게 80주년이에요. 네. 지금 코로나 러우 전쟁 때문에 푸틴이 독재 국가들이 열병식 많이 하잖아요. 열병식을 못 했어요. 네. 이번에 80주년 아주 크게 하고 싶어 하고 시진핑도 불렀어요. 어. 그럼 그 자리에서 전쟁 중에 열병식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나 러우 전쟁 이겼어. 그러니까 승전, 네. 전승 선언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려면 그때 휴전해야죠. 아. 그러니까 지금 푸틴은 살짝 그 5월 9일 이전에 종전은 어렵고요. 종전을 하려면 복잡하니까 네. 땅도 확정해야 되고 그건 불가능하고 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우 전쟁은 생각보다 다르게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네.
지금 휴전 모드로 들어가고 있다. 크게 보면.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러우 전쟁은 조기 정전이라고. 예. 근데 중동 사태는 조기란 말 표현을 안 쓰고 예. 항구적인 해결 이런 표현을 써요. 그렇네요.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바이든 때는 그냥 불안한 동거였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중동에서 미국의 위협을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지금 중동의 미국과 이스라엘의 위협은 완전히 트럼프는 이스라엘하고 자웅동체예요. 예. 네타냐후하고. 이 이란입니다. 네. 이란 뒤에는 러시아가 있고 이란이 시아파고 이슬람은 이 종파 간의 갈등이 타 종교보다 더 무섭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우디는 수니파 그리고 강경파 시아파는 이란이거든요. 이 시아파의 저항의 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 이미 몰락한 시리아 아사드 정권 그다음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 네. 레바논의 헤즈볼라 네. 그다음에 예멘의 후티 반군 예. 이 축이거든요. 네. 이걸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마스 헤즈볼라 때리는 거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 그다음 후티는 직접 때리잖아요. 네. 후티는 지금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예. 후티를 제거하면 이제 친사우디 예멘 정권이 들어서니까 네. 순위파 정권이. 그러니까 중동은 완전히 그다음에 이스라엘도 핵 문제 말 안 들으면 폭격할 거 이런 말 한 적 없거든요. 네. 본인 입으로 폭격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심 이란 정권 레짐 체인지까지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중동입니다. 예. 이 흐름을 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후티 맨날 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트럼프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김정은은요. 입만 열면 김정은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계를 가지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경제보다 오히려 안보 쪽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생각대로 일단은 가고 있다. 일단은 가고 있다. 네. 외견과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이제 뭐 1부, 2부 연달아 하나하나 더 구체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첫 번째 러우 전쟁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외견상 이제 보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할 수밖에 예. 없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미국 국무장관은 오히려 러우 전쟁 이거 뜻대로 잘 안 되는 거 아니야라는 저희는 그런 뉘앙스를 느꼈던 게 휴전 협상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아이 그럼 우리 트럼프 대통령 손 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이게 뭔가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 보여서요. 손 뗀다는 얘기는요. 예. 이게 그러면 다 이제 그 무기 지원 안 하고 완전히 뺄게 이게 아니고 네. 푸틴 보고 하는 거죠. 너 죽일 수도 있어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한테 준 시간은 4월 말까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시계열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2월에 젤렌스키 보고 독재자야 선거도 안 했어 이러더니 광물협정 맺자고 그러고 2월 28일 날 워싱턴에 젤렌스키를 부르거든요. 그 둘이 박터지게 싸우잖아요. 예. 공개적으로.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말 안 들어? 그러더니 3월 3일 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와 군사정보 지원을 중단합니다. 네. 이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선이 붕괴돼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던 러시아 영토는 쿠르스크 오늘 아침 분석을 보니까 99.99%까지 뺏겼어요. 다 탈환했어요. 네. 그러니까 무기와 군사정보를 중단하면 뚫리거든요. 그때 이제 또 젤렌스키가 형 미안해 나 잘못했어 협정할게 이랬어요. 네. 그래서 3월 10일부터 다시 무기와 군사정보를 공급을 이제 시작했거든요. 네. 이랬더니 이제 젤렌스키가 겁도 없이 다른 그 밑에 쿠르스크 밑에 벨고로드라고 하는 러시아 또다시 침공을 해요. 뚫렸어요 푸틴이.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를 줬다 뺐다 하면 전선이 바뀌는 거예요. 예. 자 이런 상황이 있었고 그랬더니 이제 푸틴이 이제 쿠르스크 탈환하면서 재미 보니까 말 안 듣거든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이제 제안이 뭐냐면 경고죠. 네가 계속 휴전 안 하면 니네 석유 왜냐하면 러시아는 석유 가스가 수출품의 60%거든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관세 25%또 관세입니다. 25%를 물릴 거야? 그럼 푸틴은 지금 싸게 파니까 25% 받아도 견딜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건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그래서 네. 러시아를 때릴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를 사가는 나라 네. 그 나라가 미국에 수출할 때 25%를 때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러시아 석유를 사면 네. 모든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25% 관세가 붙는 거거든요. 네. 그럼 못 사가지고 인도든 중국이든 지금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손 뗄 거야 얘기는 뭐냐면 완전히 떼는 게 아니라
너 한번 당해봐 이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해했습니다. 그 얘기하고 나서 바로 부활절 휴전했잖아요. 네. 30시간 푸틴이. 그러니까 트럼프는 러우 전쟁을 자기가 종료시키는 거지 손을 완전히 뗀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우크라이나 전선이 붕괴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상황이 복잡해지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당장 메르츠 독일 차기 총리가 미국이 이상한 짓거리 하니까 이제 타우러스라는 미사일 이거 사거리가 500km예요. 예. 이제 좀 복잡하니까 예. 이제 시청자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가지고 있던 가장 장거리가 미국이 준 에이테킴스 300km예요. 네. 근데 에이테킴 지대지 미사일이거든요. 근데 타우러스는 항공기에 장착을 해요. 공대지예요. 네. 그럼 우크라이나 비행기가 러시아 영공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모스크바는 어딘 다 때리는 거예요. 그렇네요. 궁극의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유럽이 더 많은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게 될 수 있고 예. 그러면 미국의 입진 유럽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라지거든요. 네. 광물 협정도 못 해봐 의미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발 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군요. 푸틴한테 너가 싫어하는 짓 할 수 있어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러우 전쟁 말씀 주셨는데 트럼프가 러우 전쟁에서 성과를 조금씩 내가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또 뭐라 그럴까요? 관건은 유럽의 입장인 것 같아요. 예. 유럽은 지금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종전의 방식 그리고 종전 이후에 유럽과 러시아의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한 판도 변화 여기 지금 동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유럽은 복잡해요. 예. 예를 들면 나토의 헝가리 오르반 같은 경우는 네. 노골적인 친러고 체코슬로바키아 이런데 그 슬로바키아 체코 이게 뭐냐면 슬라브족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친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우크라이나는 원래 유럽 정서가 슬라브족들 이제 슬라브족들이 동슬라브족이죠. 쉽게 말하면 서슬라브족은 폴란드, 네. 남슬라브족은 옛날에 이제 유고슬라비아 연방에 있던 국가들. 그러니까 동슬라브족,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묶어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옛날에 우리 박 선생님 영화 보면 대부 영화 보면 마피아가 이태리로 나오잖아요. 네. 요즘 할리우드 영화 보면 조폭들이 주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로 나와요. 맞아요. 예. 러시아 마피아. 예. 맞습니다. 그게 이게 유럽의 마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동슬라브족들을 유럽으로 치고 싶어하지 않아요. 어딘가 유라시아적인 뭐 이렇게 우리한테는 좀 안 좋은 얘기인데 아시아적 국가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를 왜 저렇게 목숨 걸고 도와주느냐? 목숨 걸지는 않죠. 병력은 보낸 적이 없으니까. 네. 돈하고 무기만 보내고 있죠. 우크라이나의 지도는 러시아하고 유럽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입니다. 네. 이게 뚫리면 폴란드가 뚫리고 바로 독일이 뚫리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폴란드하고 독일이 제일 다 달아 있잖아요.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러시아를 견제했던 영국. 거꾸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이 됐던 나토 가입. 예. 나토 가입하면 러시아 심장부하고 뚫리거든요. 예. 정말 아무도 없어요. 시베리아까지 다 뚫립니다.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의 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지도 않는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게 나토의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토 입장도 뭐냐면 빨리 끝내고 싶죠. 네. 근데 빨리 끝내면 어떤 걱정이 있냐. 푸틴이 나쁜 짓을 했으니 벌을 주면서 끝내고 싶은데 트럼프 방식은 아니거든요. 네. 빨리 끝내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이 방식은 푸틴이 이기는 방식이에요. 뭐냐. 현재 러우 전쟁 2022년 2월 24일 이전에 크림반도 2014년에 러시아가 강제로 가져갔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강제가 아니죠. 원래 자기 땅이었으니까. 네. 그다음에 돈바스 지역 내전. 요게 아마 서울하고 경기도 요 면적 좀 될 거예요. 조금 더 넘거나. 근데 2022년 2월 24일 이후에 이 러시아가 차지한 면적이 네. 전라남북도, 경남북도, 강원도쯤 돼요. 예. 다 합치면 남한 면적이에요. 5분의 1이에요. 근데 이걸 트럼프 대통령은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 러시아한테. 그다음에 전쟁의 원인이었던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그것도 가입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가 투자하면 설마 우리 니네 건드릴 거 요 아니에요. 네. 네. 근데 푸틴은 씩 웃죠. 원했던 거니까.
그런데 유럽 입장에서는 이거 아닌데 그럼 저거 버릇 나빠지는데 또 사고 칠 텐데 네. 지금 이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나토는 어떻게든 푸틴이 상처받는 휴전을 원해요. 네. 근데 지금 끝내면 푸틴이 만세거든요. 그렇죠. 5월 9일 날 만약에 휴전하면 5월 9일 날 이겼싸고 기고만장 할 거거든요. 시진핑까지 불러다가. 요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나토는 내전쟁도 아닌데 네. 계속 돈 쓸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토 회원국 안에 의견이 갈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전반적으로 지원 축소 내지 중단 여론이 올라가요. 네. 심지어 우크라이나 안에서도 원래 그 영토 우리 거 아니었어. 현실론. 그리고 이제 땅 뺏겨도 좋으니까 이제 휴전하자, 종전하자. 요게 절반을 넘었어요. 예. 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해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방식을 안 좋아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어쩔 수 없이. 현실론. 그리고 푸틴은 요 지역을 노보로시아 이게 이제 영어로는 뉴러시아라는 뜻이거든요. 네. 원래 예카체리네 2세가 네. 1783년에 지금 노보로시아 크림반도와 지금 돈바스에 있는 이 지역이 원래 거기가 크림 칸국이었어요. 예. 몽골이 지배했던 이걸 뺏어서 노보로시아라고 이름을 줬거든요. 네.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푸틴 생각은 요 노보로시아를 전체 뺏어서 러시아 영토로 지금도 그렇게 말해요. 네. 노보로시아 영토를 예. 편입하려고 그래요. 요 정도면 체면이 서거든요. 요 상황이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러우 전쟁을 둘러싼 러시아의 입장, 미국의 입장, 그리고 유럽의 입장까지 제대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중동으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은 중동 지역의 이제 항구적인 어떤 평화 해결, 어떻게 보면 항구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게 트럼프의 방식이다. 바이든은 어떻게 보면 불안한 어떤 합의를 보는 게 스타일이었다면, 근데 그 과정에서요, 러시아와 중국이 지금 웃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평가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동 지역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우디를 비롯해서 UAE, 카타르, 기타 여러 국가들이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분위기도 있고요.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보면 지금 시아파를 중심으로 한 저항의 축을 제거한다는 것은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지역에 있는 힘의 공백을 중국과 러시아가 더 차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제 분석하고는 정반대예요. 정반대예요. 왜냐? 지금 트럼프 방식은 뭐냐면 이스라엘 중심의 이스라엘과 네. 사우디아라비아 중심의 질서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네. 이건 이스라엘 이게 좀 복잡한데요. 네. 이스라엘이 건국 초기에 100만, 200만, 300만 인구가 아니고 지금 거의 1000만에 육박해요. 예. 이건 왜 그러느냐? 초기에 유럽에서 왔던 좌파 성향의 그 이주민들, 유태인들이 아슈케나즘이라고 그래요. 네. 이 사람들은 주로 좌파 성향이 강했어요. 네. 그런데 이 이후에 들어온 게 이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쪽에 들어온 사람들이 미즈라임이라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다음에 소련, 동유럽 붕괴 후 들어온 게 러시아 쪽에서 100만 이상이 들어왔거든요. 네. 그러면 이 인구가 넓어졌잖아요. 근데 아슈케나즘이라고 하는 초기에는 좌파 성향이었는데 이 러시아를 포함해서 뒤에 온 쪽들이 바로 극우, 우익 성향이고 리쿠드당이라고 하는 우익 정권, 네. 극우 성향을 보이는 네타냐후 정권의 지금 지지 기반이거든요. 기반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주로 이 새로운 정착지, 팔레스타인 땅 이쪽에 지금 집중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기반으로 강경하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제국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 가자도 지금 뺏고 싶어요, 사실. 예.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기본 정책의 큰 흐름을 일단 이해하셔야 되고, 예. 그러니까 초강경 이게 먹히고 있죠. 이걸 트럼프가 지지해요. 왜냐, 트럼프는 이게 항구적 해법이 뭐냐, 평화적 해결이 아니라 분쟁의 씨를 폭력으로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시아파의 축을 제거하는데 이 시아파의 축의 뒤에 누가 있느냐, 중국하고 러시아가 있거든요. 예. 자, 아사드 정권을 지지했대. 아사드 정권은 원래 존재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란과 러시아가 도와줘서 정권이 살았고, 그런데 이 아사드 정권이 무너진 붕괴한 이유가 예. 이란과 러시아가 동시에 힘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왜냐, 러우 전쟁에 힘을 쏟느라고 러시아는 그 시리아를 관리를 못했고, 예.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에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 초강경 이스라엘의 정책이 탄력을 받았고 이
이 이란 예. 친이란 계열을 두들겨 패면서 예. 이란도 힘이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뒤를 돌봐주던 이란과 러시아가 힘이 빠지니까 아사드는 그냥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코피 터졌죠 지금. 네. 시리아에 항구도 있었고 비행 그 공군 기지도 있었는데 있었죠. 미래가 불투명해요. 첫 번째. 두 번째 후티가 이 이란 그러니까 뭐 좀 복잡합니다만 이란 그러니까 중국 말씀하셨잖아요. 네. 중국은 원래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친했어요. 네. 사우디아라비아 미사일 기지까지 운영시켜줬어요. 70년대 부대까지 파견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국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관계가 있는데 예. 중국의 속셈이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앙숙인 이란과의 관계를 개선을 도모했어요. 예. 그러면은 친중국 질서가 재편이 될 거라고 판단했거든요. 예. 근데 트럼프는 거꾸로예요. 이란을 고립시키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묶는 이게 아브라함 협정 1이었고 예. 2까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중국의 영향력이 상실이 돼요. 그다음에 지금 후티 반군 예멘, 후티가 쓰는 무기의 상당수가 중국제거든요. 예. 근데 후티는 2023년 10월 하마스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되니까 하마스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이때 홍해, 아덴만 이쪽에 지나가는 이 선박들을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무려 100여 척이 넘어요. 그러니까 물류체계 혼란이 생기니까 선박들이 수에즈운을 통과를 못하고 이 희망봉 아프리카를 돌아가는 긴 루트를 몰락하고 올랐어요. 소액가격이 올려요. 네. 부담이 되니까 이 후티를 제거하겠다. 그런데 후티가 러시아하고 또 중국 선박은 공격을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큰 그림이 뭐예요? 이란 시아파 중심의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그다음에 시리아까지 묶여 있던 네. 이란 중심의 이 시아파, 아사드도 시아파였거든요. 이 뿌리를 근본적으로 흔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러시아하고 중국이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우디를 이란과 고립시켜서 이 이스라엘과 붙여버리면은 네. 이스라엘 사우디 중심의 질서가 생기고 네. 그럼 사우디는 친중을 할 수가 없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보면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사실은 코피 터지고 있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중국과 러시아의 힘을 좀 빼는 그런 시도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미국이 원하는 건 그러면 이쪽을 친미 성향의 국가들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도 지금 내부 살림이 빡빡해. 우리도 그냥 발 빼고 니들끼리 알아서 살아. 이게인지가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사우디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뭐 예전에는 친미 성향의 국가로 분류됐으나 최근 행보를 보면 뭐 중국의 왕위 외교부장 가운데 두고 이란과 사우디가 화해의 제스처를 거기 중국에서 취한다든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인 페트로달러 이거에 대한 이제 협정 연장도 안 할 것 같은 분위기도 꽤 있고 그리고 일부는 석유를 이제 위안화로 우리는 중국하고는 거래하겠다 이런 분위기도 많이 높아지고 있으니 그렇다면 미국이 원하는 건 우리도 빠지고 중국, 러시아도 빠져 이게 중동의 미래인 건지 아니면 본인들은 그래도 끝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니죠. 페트로 임페리얼. 예. 그러니까 석유 가스의 제국을 꿈꾸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러면서 뭘 하죠? 한 놈만 팬다잖아요. 네. 중국을 팬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중국을 잡는데 중국을 잡고 아예 주저앉히겠다는 게 목표인데 네. 여기서 사우디가 겁없이 중국 편을 계속 들 수는 없잖아요. 지금 갑자기 또 왜 우크라이나 광물협정도 억울한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지나는 가스관이 있거든요. 네. 그 가스관 통제권을 미국이. 트럼프가 달라고 그랬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왜 탐내죠? 그다음에 사우디는 왜 관심을 들이죠? 이 얘기를 보면 트럼프는 세계 에너지의 예. 패권을 지금 노리고 있어요. 그게 될까? 자, 그게 뭐냐? 여기 어디로 연결되냐면 예. 알래스카 북사면의 가스 LNG입니다. 예. 이게 천문학적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알래스카 북사면의 LNG 우리한테도 그러잖아요. 참여하라고 예. 일본한테도. 예. 이걸 개발을 해서 가스 파이프라인을 캐나다 통해서 미국으로 끌어오고 그다음 이 한국과 항로를 통해서 일본, 아세안으로 빼고 예. 그다음에 그린란드도 여기 또 들어 있어요. 예. 그린란드가 있는 북극 항로 녹고 있잖아요. 예. 이걸 통해서 북극으로 유럽으로 이걸 운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에너지 패권이 중동에서 자기한테 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중동은 자기 손아귀에 넣고 통제권에 넣고
그리고 러시아 가스관까지 통제하고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러면은 뭐 될지는 모르겠어요. 완전히 놀라운 신세계가 벌어지는 거죠. 예. 그럼 트럼프가 말하는 거예요. 중동은 위험하지 않니? 항상 해상이 위험하잖아. 알래스카는 위험하지 않지? 그다음 이 남중국해 동중국해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수출이 이 남중국해 동중국해 거쳐서 우리 네. 말레이시아에 있는 물라카 해협 좁은 해협 거쳐서 가잖아요. 네. 여기도 위험해. 또 해협이 너무 좁아서. 트럼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없어. 알래스카는 말이지 안전해. 네. 아세안도 갈 수 있고 안전하게 유럽도 갈 수 있어. 지금 트럼프가 이게 꿈이에요. 아. 그러니까 트럼프의 야심을 아는 사람들 미국 가서 얘기 들어보면 온갖 그 에너지 패권을 얘기한대요. 지금. 네. 그대로 될지는 모르죠. 예, 예. 그러나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만일에 트럼프 꿈대로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중동의 위상은 추락하죠. 그렇네요. 어찌 보면 지금도 사우디의 재정 상황이 굉장히 열악해졌다고 들었거든요. 유가가 60불 가까이 떨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사우디의 길들이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트럼프는 지금 유가를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예. 그러면 다 잡을 수 있거든요. 알래스카 가스전을 가지고 있고 달러가 떨어지면 일단 러시아가 힘이 빠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우디도 힘이 말들을 거고 그러니까는 이 에너지의 패권 그러니까 페트로 달러가 아니라 페트로 패권이죠. 예. 페트로 임페리얼 예. 이거를 지금 꿈꾸는 거예요. 사실 이게 막 관세 있군요. 정책 막 이런 것 때문에 혼돈스러워서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LNG 투자하면 좋을 거야. 네.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 예. 이해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곳인 북한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계속해서 북한하고는 별다른 뭐랄까요 내통이나 뭐 커뮤니케이션도 없어 보이는데 연일 김정은 얘기를 하길래 뭔가 있나 싶었는데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뒤에서는 비선에서는 이미 뭔가 많은 어떤 교류가 있고 대화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일단 트럼프의 공개적인 메시지가 가장 강력한 시그널이죠. 네. 지금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취임 첫날도 주한미군한테 관계자한테 전화해서 정원이 잘 있어? 이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틈만 나면 뭐 뉴클리어 파워, 뉴클리어 예. 네이션. 김정은이 좋아하는 얘기 다 해주고 있거든요. 네. 이게 자꾸 나오라는 거죠. 예. 너도 나와. 형하고 또 한번 만나야지. 이 시그널을 계속 보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밑에서 접촉이 있냐 없냐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예. 트럼프는 틈만 날 때마다 김정은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치 지도자를 틈만 날 때마다 불러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좋죠. 그럼요. 아니 틈만 날 때마다 트럼프가 우리 박정호 교수 이러면 기분 안 좋으시겠어요? 그 걱정도 되지만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큰 메시지거든요. 제일 큰 메시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밑에서 물밑 접촉 아니 보스가 그렇게 떠들어 대는데 예. 밑에 사람들 손가락 빨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뉴욕 채널 북한의 대표부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베이징 채널 네. 베이징에 미국 대사관 북한 대사관 있으니까 있을 수 있고 네. 또 하나가 있죠. 이제 예. 푸틴하고 그렇게 케미가 좋다고 그러니 푸틴하고 김정은하고 서로 좋아 죽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푸틴도 하나의 채널이 될 수 있죠. 이제 그러니까 얘가 복잡해지죠. 예. 예를 들면 러우 전쟁은 트럼프가 중재할 수 있지만 트럼프와 김정은의 중재는 푸틴이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조금 앞서 나간다면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일에 러우 전쟁 휴전을 트럼프가 성사시킨다면 예. 그러면 푸틴이 중재해서 김정은이 블라디보스톡에서 트럼프와 만나는 그림도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렇네요. 예.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요. 트럼프가 김정은을 언급함과 동시에 뉘앙스가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라는 논조에 그런 유사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섬뜩한 얘기이기도 한데 트럼프는 그러면 북한은 이제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까? 박 선생님, 예. 북한이 핵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잖아요. 그 얘기랑 예. 이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막 말하는 것 같지만 지금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법적으로 핵 보유국이라는 네. 건 NPT 비확산 체제 우리도 가입돼 있죠. 네. 전 세계 다 가입돼 있어요. 대부분 국가들이 거기에 국제법적 용어로 핵을 가지고 있고 너는 가져도 돼라고 서로 합의한 게 5나라예요. 예.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쉽게 말하면 국제 깡패들이에요. 지들 맘대로. 예. 이게
용어로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예요. 예. 근데 트럼프는 이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냥 뉴클리어 파워야 뉴클리어 네이션이야 요 얘기만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라고 말하면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는 그 얘기는 한 번도 안 했고 네. 너 핵 가졌잖아. 핵 많이 가졌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제법적으로 인정해 줄 거야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김정은이 듣기에는 형이 나한테 인정해 주는 것 같은데 한번 나가볼까? 이런 유인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사실은 양날이죠. 인정해 줄 듯하면서 아닌 듯한. 네. 일단 끌어내려는 이제 사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현재까지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다. 그러면 우리 생각 바꿔야죠. 그렇죠. 오늘 북한 핵을 인정하는 거니까 예. 동맹이 우리 등을 쳐 이렇게 따져야 되죠. 그러나 현재까지는 협상을 견인하기 위한 용어다. 예. 두고 봐야 된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북한 핵을 언급할 때 협상을 견인하기 위해서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 정도로 지칭은 하고 있으나 그럼 그 다음이 중요할 것 같은데 암묵적으로 진짜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인정해준 핵 보유국으로는 안 해주겠지만 앞으로 그걸로 내가 딴지 안 걸게라고 해버리면 그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핵 보유국이잖아요. 트럼프의 특징이 뭐냐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 협상에서 동맹을 배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 협상 시나리오는 세 개입니다. 하나는 빅딜, 네. 이 CVID,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용어예요. 예. 근데 이게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북한 이거 하겠어요? 안 하겠죠. 안 하겠죠. 스몰 딜, 이건 뭐냐? 핵 군축, 핵 동결, 핵 동결, 핵 군축 뭐냐? 이 상태에서 동결 프리징, 예. 더 이상 이제 얼려버리는 거죠, 못하게. 예. 그러면 지금 미국 공격 능력은 없거든요. 예. 그럼 미국은 안전해지죠. 예. 그다음에 부분 비핵화, 이게 핵 군축이에요. 했잖아요, 지난번 싱가포르 그렇죠. 하노이에서 2019년에 영변 핵단지를 내놨잖아요. 북한이 공개적으로. 근데 영변 핵단지는 북한 핵 프로그램 전부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멈추고 부분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 제재 해제, 이게 스몰딜이에요. 예. 이거 우리한테 최악이죠. 우리는 공격할 능력이 있거든요. 네. 미국은 이제 안전해지지만 대한민국은 불안해지는. 예. 이걸 인정해주면 이제 김정은은 신나서 나오고 트럼프는 미국은 안전해지겠지만 문제는 우리의 반발이죠. 그렇죠. 벌써 지금 국민들이 그래? 그럼 우리 핵무기 가져야지. 뭐 지금 대선 주자 대선 주자는 뭐 핵 가진다고 막 이렇게 네, 말씀하시잖아요.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반발. 그럼 이란은요? 이란 얘기 아까 했는데 이란 두드러기 패는 게 핵 문제거든요. 네. 그러면 북한은 핵 인정해주고 이란은 두들겨 팬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스몰딜이 또 문제가 있죠. 아.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노딜. 노딜. 안 되고 그냥 지그럭버그럭 뒤지고먹고 그냥 계속 그냥 서로 오고 가고 막 이러는 거죠. 이러면 이게 위험하죠 또. 왜냐? 네. 2017년, 2018년 이전에 한 번도 평화프로 전에 얼마나 뭐 화염과 분노, 로켓맨, 뭐 지구상에도 없어겠니 뭐 서로 쌍말했잖아요. 네. 트럼프랑 김정은이랑. 북한 도발할 수도 있고 노딜은 또 이런 위험성이 있죠. 요 세 가지 시나리오거든요. 예.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 설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서야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늘상 봤던 게 미국만 생각하는 그 뭐랄까 기조가 계속 유지됐던 게 많은데 우리 패싱하고 미국 중심의 어떤 협상을 결국 마무리할 수도 있잖아요. 트럼프는 우리가 필요하면 업고 다닐 거고요. 예. 뭐 물고 빨고 할 거고 필요 없으면 뭐 언제 받냐는지 패싱할 거예요. 예. 그건 아니 덴마크령인 그린란드 땅을 넘보는 사람인데 그렇죠. 유럽을 미국의 뿌리가 유럽이잖아요. 예. 유럽을 적으로 돌리는 게 트럼프인데 그러니까 패싱한다 가능성이 있죠. 네. 이미 패싱하고 있잖아요. 우리하고 상의도 안 하고 누클리어 네이션 말 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트럼프는 이미 일기 때 문재인 정부 때 한국 정부의 한계를 봤죠. 예. 중재자 역할 한다면서 이거밖에 하는데 이런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다음 두 번째 김정은이죠. 네. 김정은은 이미 헤어질 결심했잖아요. 남북관계. 그렇죠. 다른 나라야. 철두철미 주적이야. 전쟁 관계야. 이제 통일도 안 해. 네. 같은 민족도 아니야. 우리 이미 패싱 당해 있어요. 양쪽으로부터. 네. 그러니까 지금 구조적인 패싱 상황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 우리가 그래서 뭐 내 말 좀 들어도 하소연만 소용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실력 행사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실력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힌다면 우리의 안보를 위해에 빠뜨리면 우리도 어쩔 수 없어
네. 이제 강한 스탠스를 메시지를. 취해야 되는 거고 이제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를 안보 위협에 빠뜨려 동맹이 예. 그럼 이제 그때 우리 이런 카드가 있어라는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네.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쭉 이슈가 되고 있는 세계 권역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미국이라는 나라에겐 어떤 입장이겠구나. 또 미국은 또 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구나. 중동을 포함해서. 그리고 이 북한은 또 어떻게 이해하고 지금 접근할 가능성이 있구나. 정리가 됐는데 제일 중요한 게 또 우리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2기 때 대한민국은 미국에게 어떤 나라일까요? 이제 냉전의 추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 우리 이번 탄핵 사태에서 아직도 냉전의 관성, 네. 동맹의 추억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좌우로 나뉘어서 이념적 진영이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예. 세계는 지금 이념적 진영이 느슨한 이념적 진영. 사라진 건 아니에요. 네. 권위주의 대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그렇지만 사실은 각자도생이다. 네. 각자도생의 시기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은 이전에도 유효했고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양측에 유효합니다. 네. 양측이 정말로 절실히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거래 중심적 동맹관을 가지면 우리도 거래 중심적 동맹관으로 가야 되는 거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동맹은 사랑이 아닙니다. 네. 역사상 영원히 간 동맹은 없어요. 언젠가 깨집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상당 기간 동안 유효하다. 네.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글로벌 경제 안보의 불확실성의 시대에 미국이라는 초강대국과 동맹이라는 거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건 들어줘야죠. 그러나 다 들어줄 수는 없다. 또 거꾸로 미국 걸 들어주는 대신에 우리가 원하는 걸 받아야 된다. 네. 미국이 원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 고립인데 전초기지가 한국이고 반도체 배터리 첨단 기술 조선 네. 부터 시작해서 이런 많은 것들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걸 줄 수, 뭐 방위비, 뭐 주한미군 주둔 분담 올려줘야죠. 올려달라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국이 원하는 것들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다. 미국 내부 사정도 있으니까.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가 받을 건 받아야 된다. 그건 뭐냐? 우리 안보. 그다음에 북한과 우리에게 불리한 협상, 비핵화 협상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농축과 제철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그다음에 미국 확장 억제의 제도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알래스카 LNG에 우리가 지금 뭐 손해를 보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네. 확실한 지분의 확보라든지 조선업. 우리 조선업 없으면 미국 중국과 해군 경쟁 못해요. 그렇죠. 여기서도 서로 남는 장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협상이다. 동맹의 냉전적 동맹관에서 벗어나야 된다. 네. 대한민국 국익 중심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 쓰는 말이 코리아 이니셔티브. 예. 대한민국 국익을 중심에 두는 전략적 명확성. 이걸 위한 코리아 이니셔티브가 차기 6월에 출범하는 신정부가 네. 이게 취해야 될 스탠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들어서요. 못 들은 거는 박사님 유튜브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거죠? 예, 대동강 TV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